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드라마 꼰대 인턴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꼰대 인턴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 직원으로 맡게 된 남자의 통쾌한 갑을 체인지 복수극이자 시니어 인턴의 일터사수기를 그린 코믹 오피스물입니다. 그 후반부를 달리던 6월에는 4주 연속 수목극 1위를 기록하며 지난 1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꼰대 인턴을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꼰대 인턴에 대한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통쾌하다, 활약, 유쾌, 감동 등 가불관계 역전극의 장르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긍정 감성으로 나타났고요. 미운, 위기, 충격, 분노 등 극의 갈등 요소들에 대한 감정들이 부정 감성으로 검색됐습니다. 네, 공감과 웃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서 수목극 1위 자리를 지켜온 꼰대 인턴. 위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엔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이 가열찬이 이제 대표이사가 됐다가 그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제 나와서 사업을 벌였는데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만식과 이태리가 계약직으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결국엔 2년 뒤에 그 현실처럼 그냥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나오는 모습들이 드라마의 마지막이지만 너무 환상적으로 만들진 않았다. 그냥 현실을 좀 반영했고 그리고 저는 캐릭터들이 너무 아직도 정감이 가고 사랑스러운데 가장 악역이었던 구자숙 이사까지도 사실 미워할 수 없는 엔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0회 정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엔딩이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기분인데요. 적당한 현실 감각과 약간 판타지적 희망이 뒤섞이면서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열찬하고 이만식이 다른 회사에서 부장과 시니어 인턴으로 만나게 되면서 아 이제 시즌 2가 나오나라는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결말도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좀 많이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미디로서도 완성도가 높지만은 그 안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재밌게 녹여내서 호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비정규직 차별, 또 노인들의 은퇴 후 재취업 문제, 뭐 청년층의 고용 불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사회 문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계의 이슈들을 지속해서 에피소드에 녹여내고 또 꾸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면에서는 저도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 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체적으로 좀 유쾌한 결말을 추구하는 드라마와 좀 불협화음을 있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이제 탁정은이 이제 미투로 사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2016년 11월 1일 영업 1팀의 공재민 부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머릿결이 좋다. 향이 좋은데 무슨 샴푸 쓰냐 묻길래 빨래핀으로 감는다고 했더니 무슨 빨래비누가 이렇게 향이 좋냐며 제 머리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해외 영업팀의 이승준 부장님이 자기도 좀 달라 해서 손등에 짜주자 너무 많이 줬다 도로 가져가라며 제 손에 핸드크림을 덜며 손을 마구 주물렀습니다. 그거 아니야. 지들이 맡겨놓은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으로 때우던 저에게 처음으로 동등한 동료로 대해준 사람이 가열찬 상무님이셨습니다. 우리 마영팀에게 당신은 인생에 다시는 없을 엔젤 상사이자 동료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그 상처를 가열찬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그런 에피소드를 그냥 사용하고 말았다는 게 이 드라마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깊이 있게 끌고 가지는 못한 어떤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주며 마무리된 꼰대 인턴. 현실 공감 드라마로 명장면도 많았는데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꼰대 인턴의 명장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요. 3위는 본격 러브라인이 시작된 17, 18회 취중 뽀뽀 장면. 라떼는 말이야 박혜진을 괴롭히는 꼰대 인턴 김웅수의 잔소리 폭격 티저가 2위에 올랐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박혜진을 위협하는 차과장 영탁의 등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들이 인상 깊게 본 꼰대 인턴 최고의 명장면은 뭘지 궁금한데요.
사실 여기 지금 1위 한 영상이 조회수가 27만인데 제가 만든 영상이 이제 190만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1, 2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 2회 자체가 저는 명장면으로 꼽았어요. 왜냐면 이제 가열찬이 인턴 시절에 이만식에게 엄청난 사실 굴욕을 당하고 갑질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인턴 시절을 마무리하고 나서 부장이 돼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만식을 만났을 때 그 시청자에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났거든요. 보통은 드라마의 끝부분에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계속 질질 끌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사실 시작을 하고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는 1, 2회 전체가 이 드라마의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태리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좋았어요. 개인적 팬이기도 하고 내가 당해도 할 말은 하고 그만둔다라는 그런 쾌감이 있어서 전 이태리의 모든 장면도 좋았습니다. 네. 고몽 씨 스스로의 조회수를 굳이 밝혔어야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힘을 합니다. 버려봤습니다. 좀 꼰대신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대사로 조금 회자되는 회차가 있더라고요. 8회차인데 이만식 씨가 본인의 아이템을 예전 가열찬처럼 빼앗긴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건데 제 생각엔 오대리님 기획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가부장님. 그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든 아이디어는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상의 기획안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즉, 쓴 사람이 주인이란 소리입니다. 억울하면 이만식 씨도 써와 보시든가. 자기 아이템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뼈를 때리는 그런 조언 같고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대사를 굉장히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현실적인 풍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채용 비리를 의심받았던 인턴 3인방이 알고 보니 실제로는 각자의 장점으로 채용된 거다라는 반전이 나왔던 21회가 가장 좋았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조차도 아유 저 세 명은 정말 가열찬의 발목을 잡기 위한 어떤 폭탄처럼 남궁준수가 이렇게 뽑은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태리는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주윤수는 약간 자신감은 없었지만 원재료명을 모두 외워오는 성의가 있었고 뭐 암기력도 있었고 이만식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라면 회사에 대한 경력이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가열찬이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말이 이렇게 막 스쳐가면서 아 이제까지 나의 기준으로 남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비리가 아니라 실력으로 들어왔던 말씀이십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되지. 저에게 이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제야 내가 나의 기준으로 이들을 함부로 재단했다는 걸 깨달았다. 어리숙했던 나의 처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시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이들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들은 절대 거지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꼰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이의 문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사람,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한 사람이 꼰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꼰대 인턴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분석해 볼까요? 네, 꼰대 인턴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꼰대 라떼, 박혜진, 만찬, 인턴, 방구석, 김응수, 지원 사격 이런 키워드들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연관 검색어 중에 우선 만찬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그 극중 만찬 커플로 불리면서 큰 사랑을 받은 가열찬 이만식의 브로맨스,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악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끈끈하게 엮이면서 로맨스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들이 겪을 법한 커플 클리셰들을 곳곳에 코믹 요소로 활용했거든요. 새로운 재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외에도 라이벌인 가열찬, 남궁준수 조합, 또 부녀 관계인 이만식, 이태리 조합 등 다양한 관계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들은 꼰대 인턴에서 어떤 캐릭터 조합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저는 만찬 말고 만태 커플, 뭐 태만 커플이라고도 제가 부르고 있고요. 이만식과 이태리, 부녀지간이죠. 사실 이게 밝혀졌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웬만한 드라마 전문가들도 이 둘이 부녀라고? 이거는 아마 예측을 못하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둘이 마주했던 장면들을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만식과 가열찬이 그 관계가 역전돼서 만났을 때 이만식이 가열찬을 보면서 너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열찬이 아니라 자기 딸을 보면서 딸이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너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을 이제 이 반전이 밝혀졌을 때 다시 한번 되짚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만식이 굉장히 폭압적인 아버지였어요. 딸을 무시하고 능력을 비하하는. 그런데 점점 딸과 일하게 되면서 딸의 어떤 능력을 깨닫게 되고 걱정도 하면서 다정한 아빠가 돼가고 여기까지만 해. 우랑라면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똑똑하고 근성도 있는데 왜 여태 취직이 안 된 거야?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 거야. 테리 역시 아버지를 의지해 가면서 좋은 부녀 관계가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태만 커플을 골랐습니다. 네. 아주 사소하게 언급됐지만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조합은 시니어 인턴 세 사람이에요. 이만식, 엄한길, 옥경이라는 이 세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냥 뭐 시니어 인턴이라는 제도를 합리화하거나 뭔가 약간 뭐 코미디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삽입된 요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단순히 감초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회사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여겨졌고 또 한 번의 반전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 옥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그냥 나이가 많은 어떤 비서 이렇게 해서 남궁중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양한 재능이 있는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그런 정보원이더라고요. 차명으로 2중 3중 감췄지만 실제 주주는 구자숙 씨입니다. SCI 비밀주총 회동 때 사진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오로지 약간 주변인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장년층 캐릭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면에서 인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관 검색어 살펴볼까요? 지원 사격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네, 꼰대 인턴에 출연한 다양한 카메오에 관한 단어입니다. 이 꼰대 인턴은 매회 다양한 셀럽들이 특별 출연하면서 극의 풍성함을 더했는데요. 극중 이태리의 전 남자친구로 출연한 방송인 장성규 씨를 필두로 해서 코미디언 정성호, 문세윤, 이진호, 이용진 씨가 카메오로 등장해 다채로운 코믹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중 가장 큰 화제가 된 인물은 가열찬의 라이벌 차영석 역을 맡아서 수준급 연기를 선보여준 대세 트로트 가수 영탁 씨인데요. 꼰대 인턴 인물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영탁 씨 외에도 김희재, 이찬원, 장민호, 이명웅, 정동원 씨 등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들이 검색어에 대거 올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꼰대 인턴 OST에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은 것입니다. 네, 정말 요즘 대세들의 특급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연기부터 OST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카메오 중에 위원들이 꼽는 꼰대 인턴 최고의 지원 사격 씬스틸러는 누굴까요? 연기로는 단연 영탁 씨였던 것 같아요. 탁정원 씨, 그 다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K푸드 비즈니스 쇼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건 왜요? 그럼 가부장님께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오시던 건데? 그 가부장님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박람회까지 겨우 2주도 안 남았는데요. 그게 뭐 2주까지 필요합니까? 3일이면 충분한 걸.
얄미운 차과장 역할을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해서 전문 배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비중이 높은 그런 카메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반에 등장을 했었던 이제 톱스타 은혜수 역할의 정영주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과거에 이만식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또 하나의 그 꼰대력을 발휘를 하면서 상처를 안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 배우거든요. 저 예전에 부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얘기 아직도 여기에 꼭꼭 간직하고 살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그 무슨 얘기를. 아무리 굵으면 빨라면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굵은 애를 데리고 왔냐? 얘 같으면 내가 장을 지진다. 아이고, 그래서 똑대가 톡 커졌어. 헐큰 줄.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이,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혜수 씨가. 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오동통한 내 오소리는커녕 라면 입 근처에도 안 된다고요. 절대 안 해. 네버. 노노노노노노. 미안해, 댕댕아. 엄마 소리 질렀어.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라 만식과 열찬의 관계가 보여주고 있는 가불역전의 갈등 구도를 압축하고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정영주 씨의 연기가 정말 강렬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아닌 정사부를 연기했던 정성호 씨. 현재 시간 19시 45분. 부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시작. 꼰대 인턴 자체가 가진 매력과 유머 코드가 이런 어떤 패러디 문화, 일종의 짤방들로 이어진 드라마 같은 그런 매력이 이 드라마 전체에 흐르는 유머 코드였는데 그 코드가 이 낭만 닥터 정사부, 정성호 씨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분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자숙과 내연 관계였던 팽호준 사장 역의 최무성 씨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뜯다. 본다. 좋아. 이게 왜 재밌었냐면 구자숙을 연기한 김선영 씨와 이 최무성 씨는 다른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88에서 부부로 나오셨잖아요.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근에 또 다시 카메오로 부부로 출연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전작들의 맥락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뭐 접합, 연관 이런 거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용한 것 이런 것들이 꼰대 인턴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어떤 옛날에 이랬었지 이런 식의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개그맨 이진호 씨 타짜 나오잖아요. 한 놈 어디 갔어? 올림픽 대회가 막힌다고 합니다. 마포대교 무너진 녀 새끼야? 죄송합니다. 마포대교가 왜 무너지냐, 이 새끼야. 오늘 거기로 왔는데, 씨.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깡패잖아요. 뜯어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는 장면인 게 그 김웅수 씨 곽철용 캐릭터를 과거로부터 소환해가지고 진짜 슈퍼 미모로 만든 게 이 바로 이진호 씨거든요. 근데 두 사람을 한 카메라 안에 담았다는 거. 또 두 사람이 연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웃기면서 몰입도를 좀 높여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웃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꼰대 라떼. 아무래도 라떼는 말이야. 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뭐죠? 그 꼰대 인턴 속 간접 광고에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이 됩니다. 한 커피 브랜드에 출시된 꼰대 라떼가 신제품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핫따기를 상품한 MD 제품들은 온라인 마켓 출시 1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SNS 해시태그 열풍까지 끌어내는 등 인싸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방송에
방송에서 PPL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들은 꼰대 인턴 속의 간접 광고 PPL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PPL로는 이런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이제 PPL이라고 할 때는 기존의 상품을 가지고 드라마 속에 문맥에 막 끼워 넣어서 갑자기 막 뭐 오늘 피곤해라면서 갑자기 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애초에 작품과 그 MD 상품을 같이 개발을 해서 상품화했기 때문에 한층 더 나아간 방식의 PPL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식품 회사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도 그 내용에 맞기 때문에 드라마의 어떤 구조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드라마 작품에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 PPL 작품, 예를 들면 밀크티, 버블티, 커피, 핫도그 같은 이런 식품들이 사실 회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고 문맥상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PPL은 PPL 같지도 않았고요. 그냥 소품 같았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 PPL을 대하는 좀 자신감 있는 자세를 어디서 봤냐면 그 이만식과 가열찬이 그 톱스타 은혜수를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PPL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여기서 도깨비가 은혜수 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말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그리고 도깨비가 은혜수 씨에게 핫당면을 끓여주는 겁니다. 은혜수 씨가 그걸 먹으면서 말하죠. 이거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 하면 도깨비가 그 불 내가 꺼줄게요. 하면서 키스를 막. 잠깐만. 키스, 아유 키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참. 아니면 은혜수 씨가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핫당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은혜수 씨 입술에 시뻘건 핫닭 소스가 묻어있는 거라 도깨비가 말하죠. 쥐잡아 먹었어요. 은혜수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닭 잡아 먹었어요. 그 말을 들은 도깨비가 무슨 닭을 먹었길래 이리도 섹시한가? 나도 확 잡아먹고 싶게. 하면서 키스를 막. 정말 못 살겠다. 아니 뭘 그렇게 먹어 잡아먹기는 그만 좀 먹어 배불러 죽겠네 그냥. 그리고 요새는 그런 말하면 성추행인 거 몰라요? 땡땡아. 요즘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복되는 PPL을 어떻게 보면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PPL에 대한 좀 남다른 자세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암시해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어서 재미있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PPL 활용법을 잘 보여주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관 검색어 방구석은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네, 꼰대 인턴 방구석 팬미팅 끝나지 말란 말이야에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회 앞두고서 지난 27일에 배우들이 직접 스페셜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꼰대 인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꼰대 인턴 스페셜 방송인 방구석 팬미팅이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만식과 열찬이 5년 만에 역전된 상황으로 제외한 3, 4회도 제쳤을 정도거든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꼰대 인턴 방구석 팬미팅에서는 드라마의 주역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면서 재연 연기 대결을 펼치는가 하면 카메오로 출연했던 정성호 씨까지 깜짝 등장해서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풀어주려고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아니 성호한테 왜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카메라 빼라고. 성호한테 카메라 3개나 써. 레일 꼰대. 레일 깐다고 뭐라 그러고 카메라 많이 들이댄다고 뭐라고 하고. 주인공이 정성호가 아닌데 우리는 완전히 백인형으로 나오는 찬밥 신사하고 카메라 2대 빼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고. 그런.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뛰었죠. 네, 꼰대 인턴은 방구석 팬미팅뿐 아니라 SNS에 꼰대 인턴 상담소를 열어서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죠.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예. 그 여자분 그 회식에 그 먹지도 못하는 고기 그렇게 견디면서까지.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인턴 보시고 힘내십시오. 네. 이처럼 드라마가 다양한 부가 콘텐츠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드라마를 알리기 위해 스페셜을 하거나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명장면 모음 이런 식으로 스페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배우들이 나와서 팬미팅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팬들에 대한 성의 그 부분을 저는 시청자로서 느꼈고 이태리 씨는 왜 안 나오는지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아쉽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부가 콘텐츠는 뭔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구석 그 팬미팅 같은 경우를 보면 꼰대 라떼 챌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유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배우들이 직접 그걸 해서 보여줘요. 박혜진 씨가 굉장히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제 뭐 보는 분들이 팬들이 있다면 그걸 따라할 수도 있고 단순히 시청자들이 보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부가 컨텐츠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타겟층의 관심사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형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가 이제 한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이 시리즈의 주 타겟층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흥미에 맞는 주제를 강의의 형식으로 이제 라이브 콘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는데 이것은 주 타겟층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로 기획한 그런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도 되게 높았고 이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꼰대 인턴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잘 만든 부가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꼰대 인턴 상담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직장인들이 주로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를 많이 즐기거든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제 주 타겟층의 좀 특성에 걸맞는 그런 전략을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앞으로의 드라마 홍보 전략에 좀 좋은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의 기호와 플랫폼이 다양해진 시대에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부가 콘텐츠는 이제 필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갑질, 비정규 계약직,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소 무거운 주제들을 날카로운 풍자와 함께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은 꼰대 인턴. 이 기세를 이어받아 그 뒤를 잇는 MBC 드라마들도 인상 깊은 작품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